80일 만에 어렵게 새겨진 합의문은 말 그대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깨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합의안을 거부했습니다. 국회는 다시 반쪽만 열리고 있고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면서 재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또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또 국회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고 또 용납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바깥에서 방황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결단하고 들어오든지. 오늘 토론 과열되기 쉬워 보입니다. 자, 대전 서구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 부산 사상구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계속 밖에서 방황하든지 뭐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토론은 별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당도 그렇고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또 사실은 여러 번의 국회 정상화 그 타이밍을 좀 놓쳤던 게 주된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사실은 자유한국당 강경파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이 추인이 안 됐습니다. 어제. 네.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후에. 근데 장 의원님은 여러 차례 저희 프로에서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보고 있고 조건 없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계셔서 사실 물어보는 저희도 당의 입장을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한데 그래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분들의 속내를 잘 못 읽으신 거예요?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이나 정치력에 일정 부분 타격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지금까지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어쨌든 강경파 의원들과 함께 이 정국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보이콧이라든지 장외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 또 추경 심의 전에 경제청문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또 강경파 의원들은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합의를 하고 들고 온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을 하나도 관철하지 못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경원 원내대표를 응원했던 그 지지 의원들로부터 불신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리더십이나 좀 정치력에 좀 타격을 입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라는 우리나라의 제1야당 공당이 정말 그 나경원 원내대표로 대표되는 협상단을 보내놓고 스스로 뒤집는 말 그대로 국민은 없고 자유한국당의 계파만 세력만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되긴 아마 원내대표로 당선되기는 친박의 지지로 당선이 됐는데 쭉 발언한 의원들을 보면 뭐 전부 다 친박이라 보기는 어렵겠으나 대체로 놓고 보면 강성파의 의원들 또 TK 의원들 또 강남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 네. 심지어 원내 부대표도 있고요. 정책위 부의장도 있다. 그래서 골고루 지지를 받은 게 아니라 골고루 반대를 받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장제원 의원님 말씀처럼 리더십에 큰 흠결이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우리 장제원 의원님처럼 지난번 1차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이 끝났을 때가 바로 국회에 돌아올 적기였습니다. 그때에 이런 정도의 합의
없이라도 적어도 온건파 개혁 노선을 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새가 생기고 그 세력을 가지고 강경 일변도의 황교안 대표와 따르는 의원들을 좀 설득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시점을 놓치지 않았느냐 놓쳤다. 하는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내대표의 직이라는 게 늘 상대가 있는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얻는 협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한 협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내에는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습니다. 네. 이 양 그 세력 속에서 원내대표는 조금 모자랄 때는 온건파와 설득을 통해서 또 함께 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조금 뭐 잘한 협상에서는 또 강경파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계속 강경파의 입장과 함께 지금 네. 원내대표직을 수행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아쉬운 게 박근혜 의원님께 말씀하셨듯이 황교안 대표께서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치고 서울로 상경해서 밤에 토요일 날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그날 내가 민생투쟁을 해보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싸울 때다라고 들어갈 기회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저를 비롯한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건 없는 국회에 복귀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분들과 함께 국회 내에 원내 내에 네.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최근에 의총에서 사실상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들이 조건 없는 국회에 복귀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조건을 달다 보니까 이 조건들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의 결과가 도출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기투항을 할 바에야는 선제적으로 조건 없는 복귀를 통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 지지층에 또 화끈해 보이는 거거든요. 또 좀 깔끔해 보이고 그런 기회들을 놓치다 네. 보니까 이제 점점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저희 방송 직전에 여야가 합의문을 내놨는데 그때 상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가 단판장에 들어서고 있고요. 합의 확률 많이 그래도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한 15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됐습니다. 네. 의장님이 제안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의 정치로 복원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했고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유감 표시도 하고 합의가 됐는데 (30분) 뒤에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이 추인이 안 됐습니다. 다수 의원들이 합의안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국회 정상화는 2시간 만에 없던 일로 됐습니다. 같은 시각 본회의장에 자유한국당은 불참했고요. 이낙연 총리가 추경 관련 신속히 연설 시작하는데요.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뭐 어떻게 보면 공허한 외침입니다. 네. 가장 황당한 사람은 방금 막 합의하고 온 두 원내대표고요. 유승민 의원도 매우 보이는 거죠. 유감스럽게 네. 생각합니다. 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국회 정상화를 바랬던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거다. 의총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이 합의문 중에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하셨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의총에 어저께 못 들어갔지만 네. 의총 이후에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의 처리한다와 합의 정신을 기본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네.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청문회 부분도 추경과 함께 처리하고 추후에 3당 원내대표끼리 합의한다. 그러니까 경제청문을 어떻게 하자는 게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네. 또 재추경을 우선 심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장은 재추경은 분리 심사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것들을 단 한 가지도 관철하지 못한 그러한 합의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의총에서
전체적으로 부결된 걸로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글쎄 장 의원님 말씀처럼 합의 처리한다와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패스트트랙 세계 법안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5글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왜냐하면 저희들 사실 이 합의문 받아보고 민주당에서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지금 5단간의 패스트트랙 태워놓은 지금 선거법,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직권 상정하기가 자동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기가 쉽지 않는 거 아니냐, 오히려 우리 쪽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의 효과는 반감 내지는 더 심각하게 보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이걸 받아들였는데요. 민주당도 양보 많이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사항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이 진상규명과 관련된 망언이 시리즈로 있었고, 그분들에 대한 자유한국당 그분들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갑자기 뭐 뜬금없이 왜 아니죠. 저 5.18 특별법이 거기 들어가 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왔나 봐요. 이 패스트트랙 들어가기 전에 네. 합의 내용에 패스트트랙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또 이것이 주요 쟁점이 될 거냐 말 거냐 관련해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늘 그 의제로 올랐었습니다. 네. 다만 패스트트랙을 올리지를 못했을 뿐이고, 이것을 우선 처리한다라는 얘기들은 그 적어도 사당간에는 있었고,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막말 시리즈가 이어지면서 징계 문제가 이제 결부가 됐는데, 이거 자체를 문제 삼는 의원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의원님들의 성격, 그러니까 어떤 코드가 너무 스펙트럼이 커져가지고 이 자유한국당을 대해야 되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도대체 어느 분들을 주체로 놓고서 협상을 해야 되냐라는 아주 어려운 난제가 지금 생겨 있는 상황. 아니, 협상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그거는 다른 얘기죠. 5글자 차이밖에 없어요. 글자 차이는 그 네. 차이인데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도 합의 정신을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하는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수결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상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이거는 협상에 얻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그 결국은 조건을 자꾸 다니까 이런 협상을 할 바에야 조건 없이 네. 선제적으로 국회 복귀하는 게 훨씬 낫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협상을 할 바에야.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서 두 분이 그 리더십에 일부 상처가 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에서 추인을 하지 않아줘서 더 강력하게 죄송합니다. 협상에 힘을 실어줬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아전인수라고 제 눈에 물들기의 해석인데요. 제가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보면서 저는 상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 중에 네. 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제 나경원 원내대표 갖고 있는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정밀한 리더십,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어떤 정교한 리더십을 발휘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이 본인의 리더십에 상처가 난 이 부결 사태를 국민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오히려 부결됨으로써 본인에게 강력한 협상력을 부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말 제 눈에 물대기식의 해석을 하면서, 저분의 해석 방법은 좀 특이한 방법이다. 네.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다수설, 통설, 소수설, 극소수설이 있는데, 지금 이분은 나홀로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고,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후행적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실는지 모르겠으나 자유한국당 내에서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네. 사실은 타당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네.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한번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세월호 특별법 그 협상 때 제가 대변을 하면서 네,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한번 1대1로 다 만나셔서 의견을 듣고 좀 온건한 분들의 의견도 본인의 세력으로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니, 자, 예. 장 의원님 말씀은 두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본 다음에 예. 듣겠습니다. 네.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민주당은 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어떤 정략과 실수에도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합의대로 정상화, 즉 민심 그대로 국회 정상화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도 입을 여셔서 국회 정상화의 길을 합의대로 정상화의 길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세모표 대답도 없고 구갈못, 즉 국회를 알지 못해서 대답하는 일도 용서받으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가이드라인을 더 이상 해법으로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재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 이제 리더십 문제 삼는 의원들이 좀 있는데요. 당에 다양한 의견이 있겠죠. 재신임 문제까지 얘기 나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재호 대표님은 새 협상 후지도 말아라.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였고 저는 이제는 민주당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또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내 추인을 받을 수 있다고 사실 예상을 하셨을 텐데 이 정도 하시죠. 황교안 대표님이랑 합의문 최종 조율은 좀 하셨었어요? 다 논의합니다. 저런 건 없습니까? 말씀 중에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황교안 가이드라인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이렇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협상했는데 뒤에서 황교안 대표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저는 솔직히 그런 건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소통이라든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간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는지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고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협상력을 극대화했다라는 말씀은 앞으로 며칠 남은 이번 주 안에 민주당으로부터 과연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재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그러니까요. 네. 본인은 그랬잖아요. 더 큰 협상력을 얻었다. 더 큰 협상력으로 과연 어떤 양보를 더 받아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셨는데 경험을 간단하게 저도 얘기를 해보면 작년 예결위 협상 과정에서 4조 세수 결손에 대해서 극렬하게 민주당과 저희들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가 저희한테 와서 확장 재정을 해야 되는데 4조 세수 결손을 국채로 할 수밖에 없는 걸 양해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올해 남은 세수 잉여금으로 4조를 먼저 갚겠다. 네. 아주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받고 그래도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당내 경제 전문가 김광림 의원, 송원석 의원, 추경 의원을 부르고 또 원내 부대표단 정책위장단을 불러서 회의를 했어요. 자, 이렇게 민주당이 요구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당내 온건파와 경제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의총에 가서 설명을 하고 20분 만에 추인을 받아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원내대표단이 그러한 강경파나 온건파 의원들과의 협의 또 원내 부대표단 정책의장단 간에 이런 가합의에 대한 컨센서스를 마련하고 의총에 들어갔느냐. 이런 프로세스 과정, 의총에서 추인을 받는 그 과정에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이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재협상 이인영 원내대표가 화가 나서 이제 저런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협상을 하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국회 정상화 시키려면. 그걸 왜 우리한테 묻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도 협상장에 선생님, 앉아야죠. 네. 김원장 선생님,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자, 모든 합의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원내대표를 왜 뽑습니까? 예? 대표입니다. 대표는 새 당의 서명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국회를 정상화하느냐와 관련된 합의입니다. 예전에 세월호 특별법 같이 정말로 피해자들이 엄존하는 몇백 명이 엄존하는 그러한 전대미문의 사태가 아니었고 국회를 정상화하느냐에 관한 합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맡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부결 사태를 보면서 개혁파 의원들, 온건파 의원들을 자기 세력으로 가져가지 못한 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 3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에 이 공간, 즉 나경원이나 이 공간을 즉 백지로 만들어 놓고 이름 쓰지 말고 가져와서 사인을 받고 황교안 대표와 의원님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최종적인 오케이를 받고 나서 여기다 이름을 적어넣으라는 결론밖에 안 돼요. 제가 오늘 장제원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2주 내 가까운 시일 내에
이 합의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의 진전된 내용을 가져오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전 주목을 합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저는 곧 도출될 거라 보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항에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제가 보기에는 패스트트랙에 어찌 보면 반 정도는 후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고민을 안고 붙였던 것이고 통과를 시켰고 다른 3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더 가져와라. 그 내용은 이것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퇴하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도 이인영 알겠습니다.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요 꿈도 논의를 좀 빨리 가야 요 네. 문제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자 만약에 3당 원내대표 간의 논의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합의안은 사인은 하는데 의총 추인을 전제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양당 바른미래당이나 민주당 원내대표가 했다면 그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인해야 한다는 말을 하긴 했어요. 나경원 그러니까 나경원 네. 원내대표가 3당 합의를 할 때 사인을 할 때 추인 받아야 이거는 돼요, 분명히 라고 추인을 말을 받아야 했어요. 되는 겁니다라고 전제를 했다면 얘기가 좀 틀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무슨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그 상대 카운터파트의 어떤 당에 좀 문제가 있다면 그 어려움에 처한 원내대표에게 민주당 집권당 원내대표가 조금 손을 잡아주는 것도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 돌발 퀴즈 하나 준비할까요? 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보십니까? 5개 저희가 예문을 준비했는데 장지원 의원님부터. 자유한국당 당원으로서 협의 처리 못 받아주는 민주당 지도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한 답을 하셨고요. 박 의원님. 장외투쟁 우선 황교안 대표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지금 폭풍처럼 끌고 가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 힘의 방향은 강경 일변도의 장외투쟁입니다. 그것을 이끌고 있는 분이 황교안 대표임이 틀림이 없고요. 누누이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장 의원님과 말씀드렸을 때 1차 장외투쟁을 끝냈을 때 그때가 바로 네. 들어올 타이밍이었고 그때가 명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민주당이 그동안 제가 뭐 우리 당에 지금 20대 국회 들어와가지고 여러 명의 원내대표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양보를 안 하는 경우는 좀 사실 처음 봤거든요. 작년만 해도 조국 청문회까지 받아들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드루킹 특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 민주당이 너무 강경해진 것 같아요. 마치 나경원 원내대표를 뭐 길들이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로 너무 강경하게 양보를 안 하거든요. 조금 민주당이 작년처럼 조금 더 유연하게 양보하는 정신을 좀 솔직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민주당 탓할 게 아니고 오죽했으면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대표가 다시는 난 중재 안 한다라고 선언했겠습니까? 그렇게 할말 민주당 없습니다. 탓하지 자, 마시고.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대한애국당 당명을 바꿨는데 우리 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오늘 아침에 광화문 천막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현장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인데요. 서울시가 천막 철거에 나섰고요. 우리 공화당 관계자들 한 500여 명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서 경찰 병력 한 2천여 명도 배치가 됐고요. 철거가 시작되자 필사적으로 이렇게 물병도 던지고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야, 이 쓰레기들아, 너들이 국민이야. 천막 설치 47일 만에 이뤄진 행정 대집행. 서울시는 천막이 불법으로 설치됐고 광장 사용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이래서 자진 철거 계고장을 3번이나 보냈다는데 양측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요. 네. 1시간 20여 분 만에 시설물은 전부 철거가 됐습니다. 네. 조원진 대표는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들어볼까요? 거기서 그냥 뜯어버렸잖아요. 나무에 찍혀가지고 저렇게 다친 거예요.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철거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치면 되지. 2배 칠 거예요. 지금보다 딱 배 치겠습니다. 160개까지는 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약속대로 배 치겠습니다. 오늘 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다시 다 지웠어요. 그렇더구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지원 의원님께 저희가 좀 근데 좀 입장에 애매한 질문을 좀 드리네요. 강경하게 네. 천막 치웠네요. 네, 형평성 문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노사 충돌 지점이나 또 각종 시위 현장에서 불법 천막이 많이 쳐져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그런데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천막을 치우도록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영상을 보니까 안타깝네요. 저 우리 공화당 이게 입에 낯섭니다. 우리 공화당 측에서는 왜 세월호 천막은 놔두고 우리 천막만 강제 철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세월호는 300명이 넘는 피해 유가족이 있었죠.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나 법상에 소위 관혼상제를 위해서 저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열려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요. 네. 대한애국당 네. 우리 공화당 측에서 바로 저 지점, 저 부분이 저는 자유한국당의 일부 강경 노선을 추구하는 분들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저 지점에 대한 마지막 끈을 놓지 못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술래잡기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저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탄핵을 무효로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무슨 유족이 있거나 무슨 수백 명, 수십 명의 무슨 사상자가 발생한 그러한 일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정치적 주장인데 아마 극단적인 자유한국당의 지지파들, 극우적인 지지파들, 거기에는 저 어르신들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 네. 부분 때문에 앞으로 계속 뉴스에 저는 포커스를 받을 것이다. 아니 네. 자꾸만 우리 공화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일체화시키려고 민주당이 그렇게 애쓰시는 아니.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일부라고 그랬어요. 우리 공화당 얘기들을 너무 강경- 부각시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난 창원 선거에서 대한민국당 1% 했습니다. 500표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자유한국당이 개혁보수 세력들과 대통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자유한국당이 좀 더 중도로 나갈 수 있는 오히려 이런 기회들을 우리 공화당이라는 게 또 좀 생김으로 인해서 네. 저희 당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중도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하기에 따라서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선거 때 또 보수가 분열된다? 저는 우리 보수 진영의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 적통 보수 세력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고 선거 국면에 가면 밴드웨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유한국당은 굳건하게 보수의 중심을 지킬 수밖에 없고 선거에 저는 크게 영향력도 오히려 더 큰 보수 통합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런데 탈당한 홍문정 의원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선의 홍문정 의원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의원들이 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쯤 탈당하면 좋을까요? 언제쯤 홍문정과 함께 태국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번호표 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때가 늦으면 번호표 안 나눠준다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이제 수많은 얘기들을 할 거예요. 무슨 홍문정이가 공천 못 받을까봐 무슨 지금 당을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태극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슨 한 줌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굴하지 마세요. 대세는 우리 편이고요.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요. 박지원 의원도 그래도 비례대표까지 하면 정당 투표까지 하면 20석은 얻을 거라고 하는데. 극도의 네. 정치적 발언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지만 그 당시에 친박이었는데 자꾸 얘기하시는데 네. 그때는 박근혜 대표라는 분은 미래 권력이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홍문정 의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결국은 공천 탈락하는 사람 다 수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유한국당에서 공천 탈락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선거 치러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 저는 그런 것들을 옆에서 자꾸 부추기고 네. 또 자유한국당 일체화시키고 이렇게 언론에서 심하게 우리 공화당을 좀 부각시키는 저는 그 이유는 뭘까요? 보수 분열을 획책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정통 우리 자유한국당의 보수 세력들을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짤막하게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이요. 일부러 저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 공화당. 예. 좀 적으세요. 우리 공화당의 대표가 조원진 의원이죠. 대구 네, 달서병인가요? 공동대표입니다. 네. 예, 조원진 의원인데 거기에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강효상 의원이 아마 붙기로 되어 있는가요? 아마 그렇지 네.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자분들하고 한 10여 명 기자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붙으면. 그거 답은 제가 여기 오늘 유보를 하겠습니다. 저 홍문종 의원의 저 장재원 의원하고 제가 이게 토론 못할 때 저분이 대타로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을 압니다. 예, 저분 네, 마무리해야 합니다. 저분 네. 얘기의 상당 부분은 적어도 저분을 기준으로 하고는 진심이 있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게 제가 보기에는 뭐 뻥치거나 무슨 과장이 심하거나 그렇다고는 안 봅니다. 현명한 우리 제가 보수 즐기는 건 아닙니다. 유권자를 예. 믿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에서는 우리 공화당을 좀 항상 어떻게 보면 좀 치켜 세우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참에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선을 긋는다면 저는 의정사에 저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